네, 오후증을 녹여줄 달달한 10분 전략 챙겨보는 시간이죠. 이 시간 MTNW 이달의 어드바이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반갑습니다. 자, CPI라는 그 문턱을 넘고 이렇게 반등에 나서주고 있습니다. 정말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달달한 포인트를 통해서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자, 달달한 포인트 CPI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입니다. 간밤 CPI 물가지수가 예상치를 하회했고 특히나 연준이 주목하는 근원 CPI마저도 둔화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정말 증시가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더 좋아질 수 있는 전략이 있을까요? 네, 전일 뉴욕 증시 상황부터 좀 보고 넘어가 보자면요. 전일 뉴욕 시장 개장 전에 발표된 소비자 물가지수는 정말 우리 앵커님 얘기처럼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완벽했습니다. 데드라인 CPI 경우를 보신다면 전월과 동일난 0%, 소수점 이하까지 보더라도 0.045% 상승을 했고요. 전년 대비로는 3.2% 상승에 그치면서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를 했습니다. 물론 한 달 만에 5%나 하락한 휘발유 가격이 한몫을 한 것인데요. 핵심 물가 상승률 또한 전달 대비 0.23% 상승에 그쳤고요. 또 전년 대비로 4%로 이 역시 이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를 했습니다. 물론 전년 대비 4%라는 수치는 연준의 목표치인 2%의 2배이긴 합니다. 하지만 최근 3개월 수치를 연일로 환산을 한다면 3.4%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항상 물가 지표가 둔화돼도 세부 내용이 좋지 못해서 시장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세부 내용도 흠잡을 데가 없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에너지 가격뿐만 아니라 항공료, 자동차 가격, 원자재, 교육과 같은 모든 주요 카테고리에서 가격의 하락이 나타났고요. 또 주거비의 경우를 보신다면 전달 대비 0.3% 상승하는 데 그쳤습니다. 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주시한다라고 밝혔던 슈퍼코어 인플레이션도 보시면 전월 대비 0.2%, 전년 대비 3.75% 상승에 그치는 모습이었습니다. 해당 지표가 발표되자 채권 금리와 달러 인덱스는 급락하기 시작을 했고요. 또 개장 전부터 주가 선물이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패드워치에서는 12월 금리 동결 확률이 85.5%에서 99.8%까지 치솟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금리 인하 시점은 내년 7월에서 5월로 앞당겨졌습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신중한 입장을 내놓기도 했죠. 웰스파고 BMO, UBS는 인플레이션이 아직 2%로 돌아오지 않았고 또 연준이 2%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승리 선언을 하기 전까지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자, 전일 연설에 나선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와 또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 또한 2% 인플레이션 목표에 도달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물가 지표를 개장 전부터 받아든 주식시장은 그 어떤 말도 듣지 않았죠. 그간 빅테크에 의존해서 상승했던 한을 푸는 그런 러셀 모습이었는데요. 러셀 2000이 5%나 넘게 폭등을 했고요. 또 KBW 나스닥 지역은행 지수 또한 7%가 넘는 폭등세를 연출을 했습니다. 결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18bp나 급락을 하면서 4.5%대 진입을 했고요. 또 뉴욕 3대 지수는 모두 급등 마감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국내 지수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미국의 인플레이션 둔화와 또 채권 금리 급락에 대한 이러한 영향으로 기분 좋게 상승 출발한 국내 증시는요. 현재 시가 부근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수급 상황은 지난 장대 양봉들보다 훨씬 좋은 상황입니다. 자, 코스피에서는 기관과 외국인들의 양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고요. 또 코스닥에서는 외국인들이 매도 물량을 거둬들이면서 매수로 전환하는 모습인데요. 자,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제약바이오와 같은 이러한 시총 상위 종목들이 포진한 모든 섹터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금일 외국인들의 수급을 보신다면 삼성전자에서 강하게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장 테마 동향 살펴봐야 되겠죠.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감과 또 미국 시장 상승 영향으로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 테마를 형성하고 상당히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른 후공정 업체들의 그 실적 부진 속에서 후실적을 발표한 기업이 있죠.
바로 차트를 보시면 마이크로 컨택솔이 지금 상한가에 안착해 있습니다. 대장이죠. 그리고 신규 상장주인 에이지랜드가 상한가에 안착을 했고요. 그리고 이소페타시스, TSE와 같은 이번 실적 시즌에 회사의 역량을 숫자로 증명해낸 종목들 위주로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거래대금은 많이 부족하지만 상승률로만 본다라면 가장 화려한 섹터는 오늘 제약바이오 섹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전일 상한가에 안착했던 태고사이언스가 오늘도 2연상에 성공을 한 가운데 그 뒤를 따라서 BL 그리고 엠젠솔루션이 모두 상한가에 안착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 뒤를 따라서 메타바이오메드 그리고 LNK 바이오가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B2B 플랫폼 트렐리고를 그 디지털 전환에 나선 그러한 기업이 있죠. STX가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또 자동차 부품 섹터에서는 후실적을 발표한 서현 이화를 보실 수가 있겠고 또 로봇 관련 섹터에서는 T로보틱스 그리고 희귀금속 관련주이면서 역시 3분기 실적 호조를 보인 기업이 바로 한국매화인데요. 한국매화 또한 오늘도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종목들이 섹터는 다르지만 실적이라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상승하고 있는 만큼 섹터 자체에 대한 호재를 가진 테마성 흐름으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이는 시장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시장 대응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발표된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로 이제 연말 내리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11월 펀드 매니저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요. 투자자들의 76%가 연준의 금리 인상 주기는 이미 끝났다라고 답을 했고요. 또 74%의 응답자가 세계 경제 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연착륙 또는 노랜딩을 예측을 했고요. 현금 비중을 대폭 줄이고 채권이나 주식 등을 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현금 비중이 지난달 5.5%에서 4.7%로 크게 낮아졌고요. 주식에 대한 자산 배분도 2022년 4월 이후 처음으로 순비중 확대 방향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물론 물가 상승률 둔화와 채권금리 하락은 경기 둔화를 의미하기도 하죠. 하지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보다 연착륙이나 무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압도적으로 큰 만큼 주식시장은 항상 그래왔듯이 경기 침체가 가시화되기 전까지는 기대감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올지 안 올지 모를 경기 침체를 미리부터 걱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시장을 둘러싼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기분 좋은 시장의 흐름을 즐기시되 고금리와 경기 침체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는 중장기 포트의 비중을 늘리시기보다는 단기 수익 위주로 시장을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골디락스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이 시장 위원님과 함께 전략 챙겨가면서 즐겨보겠습니다. 달달한 공약 섹터 확인하고 오시죠. 네, 오늘의 달달한 공략 섹터는 반도체 관련주입니다. 반도체에 찾아온 봄이 우리 증시에 활기를 불어넣어주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급등과 그리고 삼성전자의 3분기 분기 보고서를 통해서 재고 감산을 확인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오늘 지수 상승 중심에 있는 반도체 어떤 전략 포인트 있을까요? 네, 우리 앵커님이 정확하게 팩트를 짚어주셨는데요. 자, 3분기 실적 시즌이 마무리되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3분기 분기 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미 보고서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삼성전자의 9월 말 기준 재고자산은 55조 2,500억 원으로 상반기 누적 재고자산 대비했을 때 0.45%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죠. 물론 감소폭은 미미합니다. 하지만 늘어나던 재고자산이 방향성을 바꿨다라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현재 반도체 업계는 감산 효과가 지속되고 있고 HBM, DDR5와 같은 고성능 메모리의 수요 증가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삼성전자의 재고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 재고 증가폭이 줄어들고 있고요. 또 SK 하이닉스 역시 재고 자산이 꾸준히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내년에는 재고 자산의 감소 속도가 점차 가팔라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최근 실적 시즌을 지나면서 반도체 장비 섹터들의 실적 쇼크가 두드러졌죠. 이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감산으로 예견된 부분이었고요. 또 그동안 기대감을 선반영했던 시장에 어느 정도 충격이 가해졌지만 반도체 업황 개선에 따라서 향후 실적 개선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주들 중에 특히 3분기 실적 영향으로 하락했던 종목들에 대해서 오히려 관심을 가져볼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산 효과가 드디어 눈에 띄게 가시화되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어떤 종목 주목할까요? 자, 오늘은 퀄리타스 반도체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데요. 자, 동사는 반도체 IP 전문 기업이죠. 데이터 전송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터페이스 IP의 핵심 부품에 대한 생산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대체가 어려운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그러한 기술력 있는 기업이고요. 또 삼성전자 파운드리 협업 생태계인 세이프 IP 파트너사로 협업을 하고 있다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또 동사 같은 경우에는 신규 상장주죠.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동종목 같은 경우 상장 이후에 수급 없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오다가 최근에 바닥을 다지고 돌리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흐름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목표가 최근에 고점인 24,000원 제시해드리겠고요. 손절가는 하단에 16,000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반도체 관련주로 퀄리타스 반도체 받아보겠습니다. 오늘도 시세가 붙고 있는데 목표가 24,000원, 손절가 16,000원 설정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계좌에도 따뜻한 봄이 오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자, 위원님의 종목 AS로 넘어가 볼까요? 컨택 보겠습니다. 달달한 수익과 빠르게 컨택하고 있는 종목이죠. 목표가까지 홀딩하자라는 전략으로 어제 추가적으로 전략 챙겨주셨습니다. 오늘도 시세에 나오고 있죠. 목표가 홀딩할까요? 네. 최근에, 독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빠르게 또 수익을 챙겨드리고 있는 구간을 드리고 있긴 하지만 목표가까지는 아직 도달하지 못했죠. 우주 지상국 데이터를 송수신 처리를 하는 스타트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국내 지상국 구축 시장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기술력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컨택 차트를 보시면은요. 제가 목표가를 2만 원을 제시를 해드렸죠. 그런데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18,000원을 돌파 못하는 흐름들이 계속해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윗꼬리가 달릴 수 있지만 지금 기술적인 분석을 해본다라면 하방보다는 상방으로 목표가까지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종목인 만큼 일부 수익을 중간에 챙기더라도 나머지 물량 목표가까지 홀딩하시라는 전략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빠르게 목표가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일부 수익은 챙기고요. 나머지 비중은 목표가 2만 원까지 홀딩하면서 수익 극대화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인바이오 볼게요. 빈대 관련주로 2거래일 만에 목표가 달성에 성공했던 종목이죠. 오늘 다시 한번 시세 붙으면서 60일선을 회복해내는데 여기서 재공략해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오늘 재공략 관점으로 여러분들께 제시해드리려고 가지고 나왔는데요. 동사는 빈대 확산 우려로 살충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주가에 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프랑스와 미국 같은 경우에도 빈대로 사실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빈대 민원이 일주일 새 3배 가까이 증가했다라는 보도를 보셨을 겁니다. 빈대 확산 방지 대책 마련을 관계기관에 촉구하는 민원 예보를 또 발령하기도 했죠. 자, 인바이오 같은 경우에 차트를 보신다라면 2거래일 만에 목표가에 돌파를 하고요. 목표가를 챙겨드리고 다시 한번 21선을 지켜주면서 재매수 관점에 접근을 했습니다. 빈대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식상할 수 있는 테마다라고 보여줄 수 있겠지만 주식을 하지 않는 분들이라도 빈대에 대해서는 다들 관심을 가질 수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강한 테마를 다시 한번 형성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인바이오 4,000원 라인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재매수 관점으로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시면서 또 수익 챙겨갈 수 있는 기간 충분히 줄 수 있으니까 관심 가져보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인바이오 2거래일 만에 큰 수익을 챙겼는데 다시 한번 재공략 포인트를 잡아주셨습니다. 지지라인 4,000원 체크를 하시면서 수익 다시 한번 챙겨보시길 바랄게요. 자, 위원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지금까지 MTNW 이달의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달달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